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 나스닥은 거의 변동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자, 횡보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추세가 항상 이렇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횡보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횡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투자가 성공을 하느냐 마냐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횡보 구간이 중요하냐면 포지션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잦은 포지션 변동을 가져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손해도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9월부터 11월까지 심지어 올해 1월까지 본다면 자, 거의 3개월 가까운 이 구간을 우리는 상승 구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은 횡보한 구간이고 결과적으로 저점 구간은 동일하게 몇 달 뒤에도 유지가 되었고 고점 구간도 동일하게 몇 달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박스권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항상 모든 주가의 추세가 잡히기 전에 이러한 박스권이 존재를 했어요. 자, 이러한 박스권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한 추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숏을 타서 돈을 벌었더라도 자, 이 박스권 구간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오랜만에 강한 추세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었고 다시 박스권 장세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잦은 포지션 전환을 가져간다는 거는 사실상 계절을 녹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시장, 그게 횡보 구간입니다. 자, 이 횡보 구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자, 비중을 낮춰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두고 다음 명확한 추세 구간이 잡힐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러한 횡보 구간을 버텨내는 특정 원칙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지지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섹터가 주목을 받게 되면 충분히 개별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있고 자, 실적에 결국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S&P 500도 지금 비슷하게 하방 지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다우존스 역시도 자, 쌍바닥 부근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뭐 너무 떨어질 거라는 뷰 혹은 급등할 거라는 뷰를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자, 요 정도로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상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시장에는 그렇게 좋을 게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의 추세 자체, 즉 강도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강도는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채권이 지금 거의 2년물 같은 경우에 5%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그쵸? 안전한 자산을 그냥 매수를 해서 2년만 들고 있으면 5%를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로. 그쵸?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주가가 담보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상당히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큰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매수만 한다면 5%가 보장이 되는데, 과연 손해를 누적시킬 수도 있는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의 비중을 투자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이렇게 높은 금리는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추세의 강도 자체가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러한 채권 수익률이 고점을 찍고 하방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자, 그때는 조금씩 주식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가 측면에서 보자면, 자, 석유 가격 자체도 어쨌든 하방에서 안전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장이 강한 하락은 아니고 박스권 장세로 간다고 한다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나스닥 기술주에 예민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요 구간, 즉 200에서 180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박스권 장세로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혹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장세에 대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그러한 투자 원칙을 가져가시는 방향을 좀 더 공부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대응하에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조금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러한 박스권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떠한 극단적인 뷰를 드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각자가 좋은 섹터를 찾던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서 잘 투자하신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느 정도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제 세배 레버리지나 TQQQ나 SOXL 같은 종목들을 하신다면 어쨌든 박스권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손해를 누적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낮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